자, 여기가 지금 4단원의 레벨 3입니다. 4단원의 레벨 3. 한번 볼게. 뭐 물론 어렵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잖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보면 58쪽에 1번이에요.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일단 이게 지금 만난 게 로그잖아요. 로그. 로그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어? 어때야 돼? 이 부분이 얼마면 안 돼? 0이면 안 되죠. 그쵸? 그죠? 진수 조건에 의해서 0이면 안 돼. 그러면 fx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겠죠. 그지? 근데 fx는 2차 함수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라인이 있을 때 2차 함수가 이 마이너스 1 라인에 닿으면 안 되는 거니까 요렇게 생기던가 아니면 요렇게 생기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그지? 근데 문제의 다른 조건들을 쭉 읽어보니까 나 조건에서 f2의 값이 10보다 작은 자연수라 그랬어. 그러면 준이야,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fx가? 자연수를 가질 수 있나 그러면? 자연수를 가지려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높은 값들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누굴 골라야 돼? 위에 걸 골라야 돼. 그치? 요런 모양이구나. 요런 모양이고, 아, 그러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니까 안 나왔어? 뭐가 나오고 있지 그러면? 자, 일단 할게요. 가조건을 보니까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네. 일단 g1이 0이겠죠? g1이 0이고요. 그 다음에 g'1은 얼마예요? 4겠죠? 그죠? 자, 그러면 g1이 0이라는 거는 여기 원래 이제 gx의 정의로 가보면 g1이 0이 되려면은 f1 플러스 1이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f1도 얼마야? f1도 0인 거죠. f1도 0이어야 되고, 자, 이 두 번째 조건을 위해서 얘를 미분해 볼게요. g'x 미분해 보면은 요거는 fx 분의 f'x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1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g'1은 f1분의 gx분의 밑에는 그대로 해야지, 그지? 요거 분의 그러면은 요거 분의 f'1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f1이 0인 거 알고 있으니까요. 이건 그냥 f'1과 같은 거네, 그지? g'1이 f'1과 같으니까 그러면 f'1도 4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내가 이제 fx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이 f1이 0이라는 거 알았고요. f'1이 4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fx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fx가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라는 건 이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1,0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인 거죠. 그지? 그럼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여기에 요렇게 이차함수가 있고요. 요 이차함수에서 여기를 1,0이라고 했을 때 거기를 지나가는 자, 이렇게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4인 거니까 자, 여기가 1,0이고 요 접선의 기울기가 4니까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4괄호 x-1 요런 애죠. 그리고 요 이차함수가 지금 y는 fx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fx하고 요 직선하고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면 교점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개 나오는 거고 그 하나의 교점이 곧 중근인 거죠. 그죠? 그럼 봐봐. fx에서 빼기 4x-1 이렇게 했을 때 요 녀석의 해가 1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이 식이 뭐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냐면 a 괄호 x-1의 제곱이랑 같은 거 아닌가? 자, 여기만 잘 넘어가시면 돼요. fx라는 친구랑 요 직선이랑 1이라는 점에서 접했으니까 얘네 둘의 교점 찾는 식을 써보면 1이라는 중근을 가질 거지, 그치? 그럼 1이라는 중근을 가는 2차식 요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요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그러면 fx가 뭐냐면 a 괄호 x-1 제곱 플러스 4 괄호 x-1 이렇게 생긴 친구네, fx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fx를 완성하기 위해서 궁금한 게 요 a가 궁금하잖아, 그지? a가 궁금한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 확실하게 알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f2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이제 여기서 써보면 f2는 이 집어넣으면은 뭐니 a 플러스 4인가요? 자, 요게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a는 6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후보가 1, 2, 3, 4,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도 조건만 더 찾으면 이제 a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조건을 요걸로 가볼게요. 아까 전에 fx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라인하고 만나지 않았어야 됐잖아. 그래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이 fx라는 함수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최소값. 그래서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자, 그럼 이 fx라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할 때 봐봐, 요 놈을 그냥 갖다가 최소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 요런 생각도 한번 해봐. 요런 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런 친구. 얘는 fx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킨 거죠, 그죠? 그러면 fx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봤자 최소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fx의 최소값인데 fx의 최소값이나 gx의 최소값이나 똑같겠죠, 그죠? 이렇게 바꿔서 구하면 좀 더 편하지, 전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우리가 a로 묶어가지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4x 이렇게 만들면 반의 제곱하면은 a제곱분의 4 밖으로 나가면은 마이너스 a분의 4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은 이 마이너스 a분의 4가 gx의 최소값인 동시에 fx의 최소값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려놓은 그래프에서 요 지점 여기 띠리리리리리 요 라인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4인 거니까 이 마이너스 a분의 4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죠? 그지? 요 라인이 마이너스 a분의 4라는 지점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바뀔 테니까 요렇게 부등호 바뀌고 1 될 거고요. a는 양수니까 a 양변에다 곱해주면은 4 요렇게 되죠. 됐죠? 아까 a의 후보가 1, 2, 3, 4, 5였는데 a가 4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누구야? a는 5 이렇게 특정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fx가 여기다가 지금 5 집어넣은 녀석으로 완성이 됐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g3이니까 자, g3을 구해보면 g3은 ln 절대값 f3 플러스 1인데 자, f3이면 여기다가 3 집어넣을 건데 3 집어넣으면 4에다가 a가 5였으니까 20 플러스 8 그지? 28 28에 1 더하니까 ln 얼마예요? ln 29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답은 5번 되겠다. 그쵸? 뭐 요런 느낌이야. 레벨 3가 다 그래. 그래서 그런 문제들입니다, 계속. 그래서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없죠. 듣다 보면 이해는 되는데 이거 이제 스스로 풀기가 조금 어렵다. 하지만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자, 2번은요. fx와 gx가 등장을 하는데
얘네 둘이 각각 역함수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 인버스 x는 x는 c라는 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이 f 인버스의 프라임 c라는 게 뭐하고 같죠? 이게 뭐하고 같지? 치환아, 뭐랑 같지 이게? f 프라임 C 분의 1과 같이. 근데 생각해봐. 이 값이 x가 c일 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f 인버스의 프라임 c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요렇게 만들었을 때 이 분모가 얼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 분모가 0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이 지금 요 f 인버스 c라는 녀석이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녀석의 값을 우리가 뭐 m이라고 잡아볼게. 이렇게 잡았을 때 f 프라임 m이 0이 된다 이거야. f 프라임 m은 0이 된다. 그지? 그리고 f 인버스 c를 m이라고 잡았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fm은 c겠죠.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주목해야 될 게 C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지점 F'M이 0이다 했을 때 그 M 값은 오로지 몇 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개만 존재하는 거야. 한 개만. 그치? 그래야지 C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을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fx를 미분해보면 f'x가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으로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게 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뒤에서 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x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뭐였냐면 f'x가 0이 되는 순간이 딱 한 번 존재하는 거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0이라고 했을 때 그 식은 중근을 갖는 거죠. 어차피 앞부분에서는 0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오로지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중근을 가지려면 이거 a 얼마여야 돼요? a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가 4분의 1인 것을 알았고요. a가 4분의 1이면 이 식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자, f'x 다시 한번 쓰면 a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x가 2분의 1일 때만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2분의 1이라는 값이 우리가 아까 잡아놓은 누가 되는 거야? 요거 m, 그쵸? m 값. 이 m 값이 지금 여기서 보면 2분의 1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m 값이 2분의 1인데 그 m 값은 뭐랑 같았냐면 fm이 c였잖아요. 그죠? fm이 c였으니까 그럼 m 값이 2분의 1이면 f 2분의 1을 구하면 그게 c가 되겠지. 그죠? 그럼 f 2분의 1 구해볼게요. f 2분의 1이면은 자, 요 fx 식에다가 집어넣는데 이미 우리는 a가 4분의 1인 거는 찾았어요. 그죠? a가 4분의 1인 건 찾았으니까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리고 뒤에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인가? 그지? 그러면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누구 값 찾은 거야? C 값 찾은 거죠. C 값.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A 값 찾았고요. 지금 C 값 찾았어. 그치? B를 찾아야 되는데 B를 찾으려고 보니까 B에 대해서는 이제 자, 나 조건을 이제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나에서는 hx라는 친구가 등장했는데 얘는 f하고 g를 합성시켜 놓은 친구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 h의 인버스가 등장하죠. h의 인버스. h 인버스의 프라임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려. 그래서 h 역함수 있죠. h 인버스를 우리 뭐 k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h 역함수를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식을 쓰면은 k 프라임 f0이 마이너스 12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k 프라임이라는 것은 h의 역함수의 미분인 거잖아요. 그죠? h의 역함수의 미분인 거야. 그럼 우리가 k 프라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k 프라임 f0이라는 거는 자, 아까 전에 우리 요거 쓴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요것을 다시 한번 쓰면 얘는 뭐예요? h 프라임 뭐지? k f0인가? 맞니? 그거 분의 1? 그죠? 자, 그럼 f0부터 가보면 f0이라는 거는 fx에다가 0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4분의 1인가? 그죠? f0은 4분의 1이야. 그러면 요 놈은 h 프라임 k 4분의 1 그거 분의 1인데 자 k 4분의 1이라는 거는 k라는 애가 h 인버스였잖아. 그죠? 그러면 k 4분의 1이라는 값을 뭐라고 놓을까 우리? 아까 m은 했으니까 얘를 뭐 s라고 할게요. s 말고 뭘로 할까? 하나 뭘로 할까? 그래 S로 하자. 그러면 K 4분의 1이 S인 거니까 K랑 H랑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HS가 4분의 1인 거죠. 그죠? HS가 4분의 1. 그럼 H라는 애가 지금 F 합성 GX인데 이렇게 되겠네. F 안에다가 GS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GS부터 생각해보면 아니 겉에 것부터 생각해보자. F라는 함수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4분의 1이 나오느냐잖아. 그죠? 근데 아까 전에 F 얼마가 4분의 1이었죠? F0이 4분의 1이었어요. 그죠? F0이 4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요 놈이 지금 0이어야 된다는 거지. GS가. 그러면 G라는 함수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0 나옵니까? 이게 질문이잖아. 그럼 G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0 나와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럼 S가 얼마인 거예요? S가 0인 거네. 그쵸? S가 0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H 프라임 0, S가 0인 거니까 자 요게 이제 H 프라임 0이 0분의 1이 요게 마이너스 12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하면 이게 H 프라임 0은 마이너스 12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남았던 거 뭐 있어? A도 찾았고 C도 찾았는데 B가 남았잖아. 그치? 그 B 값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 자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요 놈을 미분할게요. 자 이를 미분해서 H 프라임 X 하면은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F 프라임 GX에다가 속미분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H 프라임 0이면은 F 인버스 G0인데 G0이면 0이죠. 그럼 F 프라임 0 곱하기 G 프라임 0이에요. 자, F 프라임 0은 얼마니? 아까 F 프라임 X가 요거였잖아. 그지? F 프라임 X가 요거였으니까 F 프라임 0은 얼마인가요?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은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그지? 이렇게 되고, 자, G'0이면은 G'0은 얘를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으라는 건데, 얘를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B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얘는 B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요 놈이랑 요 놈이 지금 같은 거예요. 요렇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B가 얼마일까? 얼마? 24? 아니지, 얘도 분모했으니까. 양변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를 곱해야지 B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6, 2분의 1 이렇게 돼야지, 그치? B가. 그지? 이 문제가 1, 2, 3번 중에 제일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A랑 B 곱한 것 분의 C니까요. A랑 B랑 곱하면은 24, 2분의 1. 그거 분의 C는 2,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답은 12가 되겠네. 그지? 12. 요거다.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뭐였나? 3번. 네, 3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양의 실수 t와 함수 fx에 대해서 t, ft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저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t보다 큰 점의 x좌표의 최소값을 뭐 어쩌고저쩌고. 자, 복잡한데 일단 사인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준이야, 요 녀석은 주기가 얼마짜리죠? 주기가 8짜리죠, 그죠? 주기가 8짜리 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 그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할 텐데, 주기가 8이니까 여기가 지금 8이고요. 여기는 4고요. 그럼 여기도 쓸까요? 여기가 뚜루루루루루 여기가 2고요. 그다음에 뚜루루루루 여기가 6이고요. 뭐 요렇게 생긴 사인 그래프인데, 요 위에 t, ft라는 애가 있대요. 그러면 일단 t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여기쯤에 있다고 한번 잡아볼게. 여기쯤에 또로로로 여기쯤에 t가 있다. 그럼 여기다 t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요 지점이 지금 t, ft인데, t, ft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랬잖아.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면은 요렇게 그으란 얘긴데, 그 직선이 다시 y는 fx하고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t보다 큰 점의 x좌표의 최소값. 그러니까 직선을 쓱 걷을 때 요 놈이랑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 지점 있잖아요. 여기 요 지점의 x좌표를 지금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t1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잘 읽어봐. t,ft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다시 그 fx와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t보다 큰 점의 최소값. 여기가 t1이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 gt라는 애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gt를 t1-t라고 정의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의미나 얘랑 얘는 딱 누구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2를 기준으로 딱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t하고 t1하고 더해가지고 2로 나눴을 때 그때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t 플러스 t1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t1은 뭐냐면 4-t죠. 그럼 여기서 gt가 t1-t라 그랬으니까 t1 자리에다가 4-t를 집어넣으면 4-2t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gt는 항상 유효할까요? t 값이 얼마든지 늘 이걸까 식이?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t를 여기다 잡았잖아요. 이게 t가, 자, 0에서부터 2 사이에서 잡힌다면은 늘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t가 2가 되면 어때요?
t가 2가 돼버리면 t1이라는 점은 어디 생길까요? 봐봐. 사인 그래프가 자, 사인 그래프가 요 뒤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이어질 텐데 만약에 내가 t 값을 2라고 설정을 하면 요 지점에서 이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 직선이 다시 한번 fx하고 만난다 그러면 쭉 가가지고 어디? 여기서 만날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은요, t가 0에서부터 2 사이일 때만 유효한 식인 거고, 만약에 t값이 2가 돼버리면, 자, 요 지점이 t가 되고, 요 지점이 t1이 되는 건데, 그럼 이때의 t1은 얼마야? 이때의 t1은, 자, 이때의 t1은 8에서 2만큼 더 간 거니까 얼마야? 10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의 gt, 그러니까 g2가 되겠죠? g2는 얼마냐면, 자, t1에서부터 t까지 이거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8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t값이 2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자, t값이 2보다 더 커졌어? 그러면은 t가 이제 요런 데로 오겠죠. 이렇게 여기쯤에 이제 t가 있어. 그러면은 요 지점이 t가 되는 거고요. 요 지점이 t가 되는 거고, 자, 여기하고 평행하게 긋는 거니까요. 자, 요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요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자, 이 초록색 직선이랑 그 다음으로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t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를 내가 t로 잡으면 여기가 t1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 상황에 t랑 t1 얘네 둘은 2를 기준으로 대칭이었잖아. 근데 지금 초록색으로 쓴 거 있죠? 여기 t하고 여기 t1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딜 기준으로 대칭이야? 6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맞니? 요 놈이랑 요 놈이니까 가운데 6을 기준으로 지금 좌우 대칭의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t1 플러스 t 플러스 t1이 아까는 중간이 2였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6으로 바뀌는 거고, 그럼 여기가 12로 바뀔 거고 여기도 12로 바뀔 거니까, 자, 그때의 GT는 뭐가 되냐면 그때의 GT는 12-2t가 됩니다. 요게 언제까지 그럴 거냐면 t값이 2보다 커진 다음부터 6이 되기 전까지 그럴 거예요. 6을 넘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GT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얻었던 GT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GT는요 0,4를 지나갑니다. 0,4를 지나가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에요. 그럼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쯤에, 그럼 여기가 2겠죠? 여기가 2인데 4를 색칠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4를 색칠하지 말고 4를 뻥 뚫어 놓을게요. 아이고. 자, 4를 뻥 뚫어 놓을게요. 뻥 뚫어 놓고 2에서도 뻥 뚫려 있습니다. 왜냐면 2에서의 함수값은 8이었기 때문에 2에서는 또 쭉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8에 찍혀야 돼요. 여기 2,8에 여기에 점이 찍혀 있고, 자, 그 다음에 12-2t니까 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으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t가 그럼 딱 6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t가 딱 6이 되면 아까 전에 이 빨간 선 맨 위에 있는 선처럼 6하고 쭉 연결하면 그 다음번에 만나는 데는 14가 됩니다. 이해되니? 요거랑 똑같은 그래프에 또 연결되니까 여기가 12고 그 다음에 14지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럼 14에서 6까지의 차는 8인 거니까 다시 또 6에서 8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또 8로 올라간다.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여기 8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지겠지? 이것의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떨어지는 지점은 1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GT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렸을 때 이 GT가 불연속인 모든 알파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수열을 알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준이야, 딱 이제 불연속인 거 보이잖아. 제일 처음으로 불연속인 데가 어디야? 2죠. 여기가 알파 1인 거고, 그 다음이 6일 때죠. 여기가 알파 2인 거고, 그 다음이 10일 때 여기가 알파 3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일반항을 찾아버리면 되겠네. 일반항. 알파 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은 뭐냐면 등차 수열이죠. 4n-2 요런 일반항을 갖겠네. 그쵸? 불연속인 지점만 쭉 보니까. 자, 그럼 기억에서 알파 1은 2고요. G 알파 1, 그러니까 G2죠. G2는 8이었잖아. G2는 8이었으니까 10 맞네, 그지? 2,8 지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G 알파 K. 자, 불연속인 지점의 함수값이에요. 지훈아, 불연속인 지점의 함수값이면 늘 얼마지? 8이죠. 그죠? 함수값은 계속 8에 찍혀 있었지. 그럼 요건 8인 거고. 자, 얘는 뭐냐면 불연속인 지점의 좌극한. 채원아, 불연속인 지점의 좌극한이면 계속 얼마야? 불연속인 지점들의 좌극한 값 0이죠. 0. 그죠? 그래서 8-0이니까 8 맞지? 8 맞아.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요렇게 생긴 식이 나왔는데 요 놈은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 안에 요 리미트 요 놈만 좀 꺼내오면은, 자, 요 놈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리미트 t가 알파 k로 갈 때 분모에 g 루트 t 마이너스 g 루트 알파 k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알파 k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럼 분자에 있던 녀석을 합차 공식으로 뒤로 밀어내면 되죠? 루트 t 플러스 루트 알파 t 요렇게, 알파 k 요렇게. 그죠? 자, 그렇게 딱 밀어내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채원아, 요 부분은 뭐가 되지?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g 프라임 루트 알파 k 분의 1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어차피 t가 알파 k로 가고 있었으니까 루트 알파 k랑 루트 알파 k가 두 개 더해져가지고 2 루트 알파 k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보면은 이게 있잖아. 이거 알파 k라는 점들은 불연속인 점들인데 그 알파 k에다가 루트를 씌운 점들은 불연속이 아니죠. 뭐 2에다가 루트 씌우면 루트 2니까 루트 2 지점은 뭐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6에다가 루트 씌우면 루트 6이니까 뭐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점들의 기울기는 계속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러므로 이 분모는 마이너스 2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살고 마이너스 루트 알파 k 이렇게 되겠네. 그게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을 다 정리한 건데 거기다 또 제곱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디귿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디귿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냥 알파 k의 제곱, 아니 알파 k, 그냥 알파 k들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 k 아까 등차 수열이었잖아. 알파 n이 4n-2였으니까 자, 요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2를 계산하는 거고요. 요거 시그마 공식에 그냥 집어넣으면은 55가 4개 있죠? 220에서 20을 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답은 200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디귿도 맞네. 그지? 답은 5번.
씨, 세 문제 풀었는데. 출발이 되게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4단원이 유독 어려워. 다른 단원에 비해서 4단원은 유독 좀 어렵고 5단원은 그거보다 조금 괜찮을 거예요. 괜찮았으면 좋겠네. 자, 74쪽으로 가볼게요. 74쪽.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74쪽. 자, 74쪽에 이번에 5단원입니다. 5단원의 레벨 3의 1번을 볼게요. 자, 1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두 실수 a 플러스 b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야, 이거는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봐봐. 지금 우리한테 사인 함수가 하나 있고요. 옆에 직선이 하나 있죠. 근데 사인 함수보다 직선이 크거나 같대. 그죠? 그럼 우리가 사인 함수를 그렸을 때 뭐 이렇게 올라가는 사인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인 함수보다 직선이 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는 이제 위에다가 직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녀석을 우리 이름을 붙이자. 요 녀석을 우리가 fx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fx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빨간 애가 지금 y는 fx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파란 애는 이제 사인 함수니까 사인 함수인데 아까 전처럼 주기가 또 8인 친구네요. 주기가 8인 친구니까 첫 번째로 요 극대에 도달하는 지점이 2일 거고요. 그때 값도 함수 값도 2겠죠. 이것도 2겠죠. 그지? 앞에 2붙어 있으니까. 자, 요런 친구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a 플러스 b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 플러스 b라는 거는 fx라는 함수에다가 얼마 넣은 건가? 1 넣은 거지. 추워요? 자, 이거의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건 f1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f1의 값.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니까 1이면 여기쯤에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로로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의 값이 지금 여기가 지금 f1인데 자, f1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 생각해봐봐.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을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움직일 수 있고 뭐 기울기도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 f1의 값이 최소가 되는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이 직선이 막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단 말이지. 무조건 이 사인 함수보다는 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f1이 가장 작아지는 순간은 뭘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f1에서 딱 어떻게 되는 거? 접하는 거, 그죠? f1에서 요 사인 함수하고 딱 접할 때 그때가 f1의 값이 가장 작은 순간이겠죠. 그죠?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최소가 되려면은 이 지점에서 접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근데 이 지점은 이 사인 함수가 x값이 1인 지점이니까 1, 자, 여기다 x를 1 집어넣어봐. 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에다가 2 곱하니까 루트 2죠.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서 또 요 지점에서 접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 녀석을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게 직선의 기울기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쵸? 요 녀석 미분하겠습니다. 얘를 미분할게요. d dx 미분하면은 2 있고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자, 속미분이 나오니까 4분의 파이가 하나 곱해지면서 앞에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x를 얼마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1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그럼 1 집어넣으면 코사인 4분의 파이면 또 2분의 루트 2니까 4분의 루트 2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게 접선의 기울기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곧 누구 값이다? A 값인 거죠. 그죠? A 값이야.
그래서 a가 4분의 루트 2 파이인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점을 지나가야 되잖아, fx가. 그죠? 요 1, 루트 2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f1이 루트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f1의 값을 구하면 f1이 a 플러스 b인데 그게 루트 2가 돼야 돼. 근데 a가 요거야. 그죠? 그럼 b는 뭐냐면 b는 루트 2에서 a를 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a, b 값들은 최소가 될 때의 a, b 값이니까 a1과 b1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a1, a1, b1 이렇게 원 다 붙여줄게요. 최소가 될 때의 a, b 값들이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a1과 b1을 곱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얘네들 곱해요. 곱하면은 2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야? 16분의 2니까 8분의 1 파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통인수 8분의 파이 묶어주시면 4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몇 번이야? 4번. 그치? 이거 좀 할만했다. 그치?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74쪽에 5단원의 레벨 3의 2번. 자, 2번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f0이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는 sin 파이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x는 0에서 극소다. gx는 0에서 극소다. 일단 그럼 극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gx를 뭐 해볼까요? 미분해 볼게요. 그죠? 자, 이를 미분할게요. g 프라임 x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fx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한 게 이제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죠? 미분한 게 튀어나오니까 파이 f 프라임 x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얘가 0에서 극소다라고 했으니까 g 프라임 0. 자, 0을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으면은 f0은 1이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파이가 되겠네요.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f 프라임 0인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럼 이 식 전체의 값이 지금 극소가 돼야 되니까 이거 전체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f 프라임 0이 0일 수밖에 없네. 그죠? f 프라임 0이 0일 수밖에 없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fx의 모양을 좀 특정을 할 건데요.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 뭐가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f0이 1인 3차 함수예요. 그리고 방금 f 프라임 0이 0인 것까지 찾았어요. 그지? 자,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fx의 모양은 크게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전부 다 그 0,1을 다 지나가야 되잖아. 그죠? 0,1을 다 지나가면서 0,1을 다 지나가면서 0,1에서 그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3차 함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으로 끝나야 돼.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은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두 번째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자, 세 번째는 요렇게 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그지? 요렇게 세 종류의 모양으로 fx를 좀 특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지금 상황에 맞는 fx가 뭔가를 결정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좀 전에 f 프라임 0이 0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g 프라임 0이 0이라는 거는
극값이기만 하면은 늘 만족하는 거죠. 그죠? gx가 0에서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g' 0은 0인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 극값 중에서도 특히 극소값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극소? 극소니까 0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g'의 부호가 극소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해야 되잖아. 그지? 맞죠? 자, 0이라는 지점에서 g'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해야 돼. 그럼 g'을 봐봐요. g'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g'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 부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우리는 0 근방에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0 근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fx는요, x가 0 근처면 fx의 값은 1 근처겠죠. 1 근처. 그러면 이건 파이 근처니까 코사인 파이 근처란 말이야. 코사인 파이 근처는 조금 변화해봤자 일단 마이너스 1 근방이기 때문에 이놈의 부호는 무조건 뭐예요? 요놈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요놈의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결국 이 뒤에 있는 f'x의 부호가, 자, 우리는 g'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면 좋겠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앞에 있던 마이너스랑 곱해지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야 돼. 0 주변에서. 그러면 셋 중에서 그것을 만족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죠. 그죠? 감소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잖아. 안 돼. 그치? 가운데 그림 보면 0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잖아. 그치? 요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 거니까 요게 합격이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랑 반대잖아. 탈락. 그치? 그래서 fx의 모양은 요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0,1을 지나가고요. 0,1을 지나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모양. 요 놈이 이제 fx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조건에 gx가 x는 알파에서 최대가 되는 모든 양수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수열을 알파 n이라고 할 때 알파 2가 1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x가 a에서 최대가 된대요. x가 알파에서. 근데 gx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함수의 틀을 갖고 있어? 사인 함수의 틀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사인 함수가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있죠.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가 알파에서 최대가 되는 그랬으니까 최대가 된다 그러면 사인 파이 fx 그러면 얘가 지금 사인 함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면 일단 딱 생각나는 게 여기 아닌가? 여기 2분의 파이, 그지? 2분의 파이. 그러면 fx가 얼마가 되는 때를 말해요? 2분의 1일 때를 말하겠지. 2분의 1. 자, 또는 자, 요런 데 같은 걸 만들려면 2분의 3파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2분의 3파이가 아닌가? 2분의 5파이인가? 그죠? 2분의 5파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fx도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5가 돼야 돼. 그러니까 fx의 값이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2분의 5가 되거나 또는 더 커져가지고 2분의 9가 되거나 땡땡땡. 자, 반대쪽도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쪽. 자, 요런데 여기는 fx가 요 x값이 얼마가 된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됐을 때죠. 그럼 요거는 x값만 따지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fx의 값들이 요런 값들을 가지는 순간을 생각을 할 건데요.
요런 값들을 가지는 순간을 생각할 건데, 자, x가 알파에서 최대가 되는 모든 양수 알파지. 알파가 양수야. f 알파가 양수인 게 아니라 알파가 양수예요. 그럼 지금 봐봐. 자, fx가 2분의 1이면은 여기가 지금 1지점이니까 fx가 2분의 1이면은 여기쯤에 이렇게 그어지겠지. 자, 여기쯤 이렇게 여기쯤에 2분의 1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5면은 아이고 2분의 1 이렇게 그어지고 2분의 5면은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2분의 9면 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은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쯤에 이렇게 거지겠지. 이렇게. 그지? 자, 봐봐. x 값이 양수인 순간이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그래프하고 파란 그래프가 만나는데 x 값이 양수인 알파들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거니까, 자, 이 초록색 그래프랑 파란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 양수면서 첫 번째 점은 어디예요? 여기야. 그치? 여기가 x좌표가 양수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를 알파 1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로 x좌표가 양수면서 초록색이랑 두 번째 만나는 데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알파 2인 거예요. 여기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맨 밑에 있는 초록색 라인은 어떤 라인이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가리키는 라인이었잖아. 그죠? 요 라인하고 만나는 이 알파 2의 값이 1인 거예요. 그죠? 그지? 여기가 지금 1인 거니까, 그럼 요 빨간 점의 좌표가 얘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2분의 3.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조건을 다 조합해가지고 fx를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자, fx를 어떻게 완성시키냐면 지금 1이라는 지점에서 튕겼잖아요. 접했잖아요. 0,1에서. 그죠? 그럼 우리가 요때 fx의 모양을 fx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지금 최고차항의 기수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붙여주고, 자, x가 0일 때 튕겼으니까 x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x 뭐 플러스 k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플러스 1 붙이면 되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x 0,0이랑 요렇게 생겼던 애를, 그지? 0,0에서 이렇게 접했던 애를 그대로 어떻게 해놨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요렇게 1만큼 위로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점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요 놈을 대입해가지고 k를 처리해주면 fx가 완성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 놈을 대입할게요. 대입하면은 f1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리고 플러스 1인데 그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러면 k가 2분의 3이겠네. 그죠? 자, 그래서 fx 완성됐어. fx는 마이너스 x제곱 괄호 x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f4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아니 2분의 5 그죠? 그리고 플러스 1 얼마예요? 41 그죠? 자, 5문제나 풀었어 얘들아. 이제 6번째 문제. 이거 풀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힘든데. 아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아? 아니 진짜 이게 가면 갈수록 정말 점점 더 머리 안 들어와요.
10분만 버텨봐. 10분 안에 끝내보자. 마지막 문제. 자, 3번. 우리가 6개는 풀어야지 그래도. 자, 이 3번 문제에서는 여러분 요거를 좀 미리 하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친구 있죠?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긴 친구. 이렇게 생긴 친구 자주 나오거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생기는 그래프인지를 좀 미리 좀 알고 갑시다. 예, 풀다 보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도 하고 얘 자체로도 얘 혼자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 기억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은 1 마이너스 x잖아, 그지? 그러면 딱 봐도 부호가 1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는 건데 자, 1에서 극대니까요. 1 집어넣어 주시면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이 되겠네. 그지? 여기 2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0 집어넣으면 0 지나가니까 0,0을 지나가면서 1에서 2분의 1이라는 극대값을 갖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것도 얘기해 줬거든요. 요거. 그죠? 이것도 이 녀석의 그래프를 미리 알고 가면 좋다. 이런 힌트인 거야. 그러면은 자,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꺾여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된 거죠. 너무 이상한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가는 그래프. 네, 요런 녀석의 그래프가 이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놈을 좀 미리 알아놓고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0 집어넣으면 0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건 패스하고 미분해요. 미분합시다. 그러면 자, 위에 있는 부분이 2x 플러스 a고요. 밑에는 미분하면 뭐가 되니?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은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b 곱하기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0이라는 경계선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다 엮는 거랑 밑에다 엮는 거 같아야 되잖아. 맞죠? 위에다 엮는 뭐만 남아? a만 남고 밑에다가 엮으면은 b 플러스 1이 남네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a랑 b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찾았어. 자, 이런 관계식을 찾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gt가 등장을 하는데, gt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gt는 t, ft라는 점과 직선 y는 x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죠? 그럼 봐. 자, 점이 지금 t, ft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y는 x니까 x-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그지?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뭐냐면,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은 루트 2분의 절대값의 t-ft죠. 그지? 근데 어차피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ft-t라고 쓰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에서 정의한 gt예요. 요게 gt인데 ft의 모양이 지금 두 종류니까요. ft가 두 종류니까 gt도 우리가 두 종류로 쓸 수 있겠죠. 그죠? gt도 두 종류로 쓸게. gt를 밑에 한번 써볼게요. gt는 두 종류인데 루트 2분의 1 앞에다 빼주시고, 자, ft가 만약에 위에 줄에 있는 거라면 절대값 t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t니까 a 마이너스 1t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게 t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두 번째로 밑에 줄이라면 루트 2분의 1 땡겨주시고, 여기다가 지금 요거를 ft 자리에 넣어보면은 뒤에 여기 플러스 x가 여기 마이너스 t랑 지워지겠죠. 그죠? 그러면 앞부분만 남을 건데 이 앞부분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이제 b가 양수고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지금 정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떼버리고 b t 2의 마이너스 t제곱 요것을 t가 0보다 클 때 gt로 정의하겠습니다. 근데 a-1이 여기 보면 a가 b 플러스 1이니까 a-1은 더 간단하게 쓰면 뭐예요? 이거 그냥 b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bt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gt의 그래프를 자 이렇게 0을 기준으로 나눠서 그려보면 0보다 왼쪽에는 그냥 2차 함수입니다. 그죠?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t하고 자 t 괄호 t 플러스 b니까 자 마이너스 b 지점이랑 0을 지나가는 2차 함수잖아. 그래서 원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모양인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워놨잖아요.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튕겨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것은 2차 함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지점은 0과 마이너스 b의 딱 가운데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봐봐. 그때의 이 지점의 값이 지금 극대값인데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 지점의 값까지 찾아놔 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얼마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4분의 b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b제곱인데 거기다 절대값 씌우고 루트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요게 지금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인데 절대값 있으니까 마이너스 떨어지고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에다가 4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게 지금 요 지점의 좌표예요. 이 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 루트 2분의 1에 4분의 b제곱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그래프 요것이 바로 요거죠. 그죠?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루트 2분의 1b라는 상수만 곱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굴곡은 얘랑 같겠죠. 그래서 0,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점근선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점근선에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모양,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자, 요 지점이 아까 이미 우리가 알았거든요. 요 그래프는 1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걸. 그래서 여기다가 1 지점에서 극대값을 가질 건데 1, 자, 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은 루트 2분의 1 있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으니까 뭐니? 2분의 b인가? 맞나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다 했어. 이제 요거만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은 쭉쭉쭉 나옵니다. 그죠? 다 했어 이제. 자, 기억해 보면 A가 2일 때 그랬죠. A가 2면은 여기 보면은 B는 얼마예요? 1이죠. 그쵸? A가 2면은 B는 1인데 문제에서 G1은 그랬으니까 G1이면은 GT 그래프에서 1 집어넣는 거잖아. 1 집어넣으면 밑에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밑에 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T자리에 1 집어넣으면은 루트 2분의 1 있고 B가 1이니까 B 생략하고 T도 1이니까 생략하고 2분의 1만 붙으니까 요거 유리화시키면 요거 나오죠. 그쵸? 그지? 기억 맞아. 자, 그 다음에 니은 GT가 T가 마이너스 2에서 극소일 때 자, 이거 지금 GT 그래프잖아. 그죠? 그럼 얘가 극소값을 갖는 지점은 0 아니면 마이너스 B 두 군데죠. 근데 마이너스 2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랬으면 여기는 아닐 테니까 여기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B가 얼마라고 말하는 거야? B가 2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게 여기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거는 B가 2라는 얘기니까
B가 2면은 요 관계에 의해서 A는 당연히 3일 거고 그럼 A 플러스 B가 5다 맞죠? 그쵸? 니은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자 디귿도요. 디귿도 어렵지 않아. T가 알파에서 극대를 갖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려놓은 그래프에서 극대를 갖는 지점 지금 두 군데 보이죠? 그쵸? 그런데 그 알파에 대해서 G 알파랑 GT가 같아지는 T 값이 총 원소가 3개래요. 지금 내가 그래프를 일부러 요 두 극대값이 비슷한 높이에 오게 그린 거거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얘네가 높이가 같다는 정보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뒷부분은 뭐 요 정도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봐. 여기 생겼다. 그러면 극대가 되는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하면은 요 놈이랑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은 이렇게 그어보면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극대점에서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얘랑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극대점과 같은 높이를 갖는 점들이 총 3개가 나오려면은 여기 맨 처음에 그린 그림처럼 두 극대점이 높이가 어때야 돼?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높이가 같아야 그래야지 여기를 알파로 잡든 여기를 알파로 잡든 걔랑 같은 높이를 갖는 지점이 총 3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디귿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요렇게 내가 선을 그었을 때 자, 이 두 지점이 같은 높이를 갖는 지점이어야 하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요 y 값 있죠?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같아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루트 2분의 1은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요 마지막에서 b도 하나 지울까요? b도 하나 이렇게 지우면은 b는 2분의 4인가? 이렇게 되죠. 그죠? b가 2분의 4면 요 a, b의 관계에 의해서 a는 2분의 4에다가 1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이거 맞아 틀려? 틀렸죠. 그죠? 2분의 6이 아니라 2분의 8이 됐어야지. 그지? 틀렸어. 답은 기억력 2번입니다. 자, 힘들다. 우리 오늘 킬러 문제만 6개 푼 거야. 그죠? 킬러 문제만 6개. 그래서 하루에 몰아서 풀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나머지 레벨 3 문제들도 풀긴 풀 건데요. 그러니까 나눠서 풀게요. 나눠서 풀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자이 끝났어? 한 문제. 아 몰라요. 지윤이 끝났고? 강준이 네, 다 했어요. 자이 끝났어?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게 몇 개인데? 다섯. 5, 6개? 그러면 우리가 화요일날 딱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질문하면 되겠다. 그지? 자이 끝내고 그다음에 수특까지 끝내면 됩니다. 레벨 3 빼고 끝내면 돼요. 웬만한 문제 다 풀어주잖아. 수특에서. 그죠? 그래서 자이하고 수특 화요일까지 레벨 2까지 다 끝내주시고 그러면은 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 교재는 이제 완전 이제 내신 문제로 풀 거니까 좀 편할 거야. 알았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